According to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r TCM, a vital energy called qi flows through the body along channels called meridians. Think of these channels as a sprinkling system for the body, bringing qi to vital organs and extremities in much the way hoses bring water to your garden. In the TCM model of health and disease, when qi flow is blocked, the stagnating qi causes illness. Acupuncture therapy unblocks the qi flow, strengthens or weakens the qi, think opening and closing the garden spigot, and directs it to areas of need. 족태음 습비토경의 경맥의 유주 방향을, 유주를 하는 선을 한번 볼까요? 이게 워낙에 고전,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수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이제 전해오는 대로만 이제 자꾸 하니까, 저도 좀 짜증이 납니다.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유주 방향이요. 네, 잘못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경은 음경이니까 일단은 이제 양에서 이어받죠. 이어받아서 위장의 위경맥의 락혈로부터 이제 넘어오죠. 넘어와서 위경의 락혈이 뭡니까? 여기 풍용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비경으로 가죠. 그래서 엄지발가락 어디요? 엄지발가락 여기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바깥쪽에 바깥쪽에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엄지발가락 요렇게 해서 요 빨간 선 요걸 따라서 우리 적백육제라 그래요. 적백육제. 무슨 얘기냐면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피부와 발등에서 오는 피부의 경계점, 그 선을 타고 이렇게 가요. 옆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복사뼈가 있다면은 복사뼈 바로 옆으로 가죠. 옆으로, 복사뼈 옆으로는 몇 가닥이 갑니다. 발에서 올라오는 신장경락도 이 복사뼈를 둘레를 타고 이렇게 내측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첫째 발가락 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서 발등, 발등 제1중수골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 복사뼈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간경,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인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많이 보는 것들이요, 발톱 무좀이에요. 엄지발톱에 무좀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엄지발톱이 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발톱 무좀이라 그래요. 엄지발가락 여기에 이렇게 나 있다면은, 여기가 이제 바깥쪽이고 여기가 내측이라면은 여기가 족태음 비경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간경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가 사가요. 어떤 사람은요, 이 부위는 덜한데 이 부위가 먼저 많이 삭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부위는 조금 덜한데 이 부위가 많이 삭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둘 다 삭는 사람, 똑같은 양으로 삭는 사람이 있고. 뭐겠습니까? 경맥 에너지예요. 물론 여기에 무좀균이 있습니다. 왜 있냐? 경맥 에너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방어, 외세로부터 방어. 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발톱이 삭지요. 조금 있다가 비경이 과연 비장만 통과하느냐? 거의요, 옛 어른들이 얘기하는 70%가 췌장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 제공을 하는 것도 족태음습 비토경입니다. 예.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 예. 1형 당뇨병, 특히나 1형 당뇨병. 그 다음에 2형 당뇨병에서 오랫도록 가다가 1형 인슐린 의존형으로 바뀌어버릴 때. 예. 발톱 무좀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이 경락 에너지 두 개는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간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내당능 장애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보십시오. 예외가 있나? 네. 그런 것도 발톱 무좀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발톱 무좀도요. 네. 실제로 발톱 무좀에 뭐를 쓰느냐? 족태음 비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자, 발톱도 뭘 받아야 돼요? 림프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고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발톱도 피부 아닙니까? 손톱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거 뭐예요? 일단은 발톱 무좀도 뭘 해봐라. 족태음 비토경의 문제를 의심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어디로요? 종아리 위측으로. 예, 요 중심부로. 이렇게. 요 빨간 선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무릎 내측이죠. 예. 관절 부위에, 관절랑에 태음습이 있고, 관절 주위에 또 근육이 싸고 있죠. 또 인대가 싸고 있죠. 네. 그런 쪽에 올바르게 태음습이 공급되는가를 봐야 돼요. 무릎 관절이 원인이 저번에는 위경, 조양명적 위경은 그 관절의 통증 부위가 나타나는 부위가 있고 비경은 또 비경대로 나타나는 부위가 있는 겁니다. 이 하지 쪽에 이 종아리 쪽에 이 종아리 쪽 내측에 여기에 간병 환자들 뭐예요? 족골은 간경은 뭐라 그랬어요? 세포 자체에서 ATP 생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풍이 하는 것이. 그 ATP 생성이 잘 안 되고 신경 소통이 잘 안 되고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쥐가 나지요, 당연히. 신경도 그 족골은 족소양 담경이 그 내부의 근육신경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 신경소통 잘한대. 예? 그 다음에 이미 뭐가 돼요? 간병이 심해지면 비장종대가 되잖아요. 간문맥에 고혈압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족태음습 비토경에 이 근육을 부양하는 예. 그 태음습의 공급이 잘 안 되지요. 당연히 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요. 여기에 그 지속적으로 해서 뭐가 안 돼요? 영양 공급이 안 되면 근육에 힘이 있나요? 하지 무력증. 하지 또 뭐예요? 근통. 예. 이런 것들. 이것이 만약에 방대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은 복사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요 세 개 경맥, 신경, 간경, 비경 세 개가 교차하는 점이 나옵니다. 교차하는 점. 예, 여기죠, 여기. 예, 여기를 삼음교라 그럽니다. 세 개의 경맥이 교차하는 점. 예, 그래서 족송구나 신, 그 다음에 족태음 비, 족그럼 간, 이 세 개를 여기에 침 한 방으로 같이 조절하는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무지 이 혈자리는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럼 여기를 조절해서 어떤 생리적인 그 효과를 얻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족송거나 신수경은 뭐를 담당한다? 호르몬을 담당한다. 지휘한다. 예. 족골은 간경은 뭐를 담당한다? 혈을 담당하잖아요. 피. 그 다음에 뭐요? 에너지, 근육의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 족구름 강경할 때 하겠지만은 바로 생식기 옆을 붙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생식기 질환에는 뭘 써요? 간을 쓰잖아요. 강경을.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예요? 생식기 질환에, 그 다음에 비는 또 뭐래요? 혈을 주관한다. 영양 공급도 하지만 또 뭐를 하면 비장이라는 장기는 많은 피를 투석하기도 하지만 많은 피를 저장해요. 혈의 저장고예요. 예. 그래서 여자들 부인병에 뺄 수 없는 혈자리가 삼은교라는 혈자리죠. 그렇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간, 비, 신, 세 개의 경맥 에너지를 다 교차하는 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내측으로 가서 다리 내측으로 해서 또 서해부, 결정적으로 이 서해부, 여기에 서해부 중에서도요, 이 생식기 옆보다는 이쪽이 더 왕성하게 뭐가 많냐, 림프절이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림프절이 많죠. 제가 그 호치킨 림프암 걸린 친구를 참 아쉬워요. 네. 그 친구가 병원에서 이제 그 항암도 받고 병원 치료도 겸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자문도 해주고 했는데 굉장히 좋아졌다가 누군가한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침사가 하나 들어온 한국에 있는데 굉장히 잘해서 이걸 뭐 이런 거 막 쉽게 고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소식이 없어요. 나중에 죽었대요. 물어보니까 그 친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모친이 이 친구가 림프암이라는 걸 계속 숨겼답니다. 예, 저보다 4살인가 5살인가 적은 아래 친구인데 고생해서 자기 기업체를 이룬 친구예요. 예, 이제 살만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 처음에 왔을 때 이 서해부에 림프가요 엄청나게 부어 있었어요. 여지 없습니다. 호치킨이든 비호치킨이든요, 또 암 환자든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호치킨 림프하면요, 이 서해부에 림프가 부어 있어요. 예. 절대로 이런 사람 침을 놓으면 안 돼요. 함부로. 예.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참 괜찮았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서해부의 이 비경을 통과하면서 이게 바로 위에 이제 비장이 있죠. 아까 그림 봤듯이 비장이란 큰 장기가 있죠. 또 하나 여기서 절대 빼지 말아야 될 게 당연히 소화기 위장을 지나고 또 여기서 지나가는 자리를 보세요. 양쪽으로 여기가 뭐예요? 횡행결장 있고 하행결장 있고 여기 상행결장 있는데 다 장하고 연관이 있죠. 예, 이게 뭐예요? 장 내 림프 조직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장 올라갔지만 뭐냐? 췌장 부분을 반드시 연관 지어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은 12장. 예, 12장으로 소화액이 내려가죠. 췌장에서 나가는 그 효소가 내려갑니다. 단백질을 갖다 아미노산으로 쪼개는 거죠. 소화액이 내려갑니다. 췌장은 두 가지를 하죠. 그런 소화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내분비 계통. 바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비경이요 흘러가는 선이 요 췌장의 이 부분을 흘러가요. 이 부분을.
예. 하나는 소화 쪽, 하나는 무슨 쪽이에요? 내분비 쪽, 인슐린 쪽, 인슐린 생성 쪽. 예. 그래서 뭐가 되느냐? 여기에 또 비장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비장 기능, 비토경이라 그랬지만 실제로 췌장에 대한 그 해석들이, 그 설명들이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둔 겁니다. 이 비경이, 족태음 비경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소화당뇨, 예,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인슐린을 분비하고 기능을 정상으로 하는 데는 족태음 비경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유방 외측을 지나죠. 외측. 여기 옆쪽으로는 극천부가 있죠. 전부 림프절을 통과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방암이 이런 데 생깁니까? 이런 데보다는 이 부분에 잘 생겨요. 먹물 같은 것도 잘 잡히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목으로, 예,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설하로 갑니다. 설하. 목을 통과해서 설하로 가는데, 목에서는 어디냐? 목. 편도에 편도. 편도. 예. 편도, 이 목 속으로, 여기 유방 외측으로 해서 어디로요? 이 한 가지는 이 속으로 들어가서 목 내부로 해서 어디로? 편도를 거쳐서 어디 가냐면 이 혀의 이렇게 혀가 있다면은 이 하부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냐? 혀 밑에. 예, 혀 밑에서 한 줄은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편도가 또 뭐예요? 림프 역할을 하잖아요. 면역작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족태음 비경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보면요. 어떤 현상이 많냐면은 음식 맛을 제대로 속된 말로 구분을 못한다기보다는 음식에 대한 땡기질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 편도가 늘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붓고, 그죠? 괴로우니까 나중에 편도도 제거하고. 이것은 족태음 비토경의 유기적인 에너지에 문제가 있다.